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죠. 부동산 규제 지역을 서울 및 연접 4곳을 빼고는 모두 다 해제한다는 그런 보도 자료인데, 이름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면 서울, 그리고 과천, 광명, 화남, 성남, 성남 중에서 분당구, 수정구를 빼고는 모든 지역을 이제는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해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인천과 세종 등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되었다.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을 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규제 지역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가파른 금리 상승에 기한 급격한 부동산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된다. 아마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도 주택 가격이 그동안은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10억짜리가 20억 되고 20억짜리가 40억이 넘어갔으니 이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가파른 금리 상승에 기한 급격한 부동산 시장 냉각화, 그래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급격하게 많게는 10억, 적게는 3, 4억씩 떨어졌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밖에 안 떨어지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은 급매물이 없어지면 오히려 예전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좀 유지되는 지역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의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지역이 이제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쪽 지역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하락하는 게 눈에 띄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수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즉 아파트를 산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동산에 사고 팔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가 부과가 되죠. 그리고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나 이런 세금까지 부가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8조나 거두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세금이 수십조가 줄어드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속마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부는 어찌되었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그럴 가능성은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뭐 해야겠다? 서울과 경기도 4군데만 빼고 모든 지역을 다 풀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정부도 부동산 가격 폭락은 원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원하지만은 폭락은 이거는 더 무섭다라고 정부는 생각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이제 규제 지역의 주요 지정 효과인데, 그래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있죠.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나시면 좀 자세히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제 규제로 본다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된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압축을 해서 설명해드리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된다면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담보대출 비율도 이제 9억 이하도 이제 50%로 증가되고 9억 초과도 30%로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증가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이제 3년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 때도 이제 전매 기간도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핵심이에요. 담보대출이 완화가 되겠죠. LTV 50%에서 이제 LTV를 70%. 그래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담보대출이 이제 70%까지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이것도 완화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소 완화가 되고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완화가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현재 전세금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를 못 구했어요. 세입자를 못 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완화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이 허용이 되면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은행 돈을 이용해서 세입자에게 전세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그래요. 혜택이란 표현보다는 다소 숨통이 트인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다만 그렇죠. 다만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데 벌써 3% 아닙니까? 그 작년 7월달에 0.50%가 지금은 3%. 1년 석 달 만에 금리가 2.5%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11월 24일 또다시 기존금리가 0.25 내지 0.50%가 올라가면 말 그대로 이제 4%대 기준금리와 9%대 대출금리가 눈앞에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떤 누가 주택담보대출 8 내지 9%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래요. 그냥 이자만 납부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또 버틸 수가 있겠죠. 이자만 납부하는 거라면. 그런데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타격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부는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아보고자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이처럼 폭탄 선언하듯이 확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보다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이 더 무서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풀어줬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